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 오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에서 판금을 생성하거나 판금에서 파트를 생성하는 방법, 굽힘 테이블 사용 방법과 전개장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트에서 생성한 파일을 판금 파일로 전환하여 판금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 환경이 익숙하지 않거나 형상이 판금으로 생성하기에 힘든 형상인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섹션 9-4에 1번 코너 리핑이라는 파트를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상이 보이실 거고요. 이 형상을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안이 비어져 있는 쉘 형상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쉘 형상은 지금 두께가 3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파트를 판금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도구 탭에 전환이라는 명령을 클릭합니다. 이 형상을 전환을 누르게 되면요, 이 판금 환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형상을 판금으로 만들어서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코너 부분을 리핑해서 잘라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2-9핌 코너 아랫부분에 코너 리핑이라는 명령을 클릭해 볼 거고요. 코너 부분의 모서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어진 부분들 모두 선택해서 전개될 수 있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체크 표시해서 미리 보기 마침 눌러줘서 코너를 리핑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도구 탭에서 얇은 파트를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명령을 선택해서 판금으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리핑 모서리가 선택이 되면서 판금으로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밴딩 값도 들어갔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판금의 경우에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형상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에 코너 리핑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예제도 1번 예제와 마찬가지로 쉘이라는 명령으로 해서 똑같이 두께가 3인 판금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형상을 보시게 되면요. 전개하기 위해서는 추가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선을 스케치 1번에다가 먼저 그려놨습니다. 이 스케치 1번과 이 모서리 부분들을 통해서 코너 리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탭에 전환이라는 명령을 선택해 볼 거고요. 홈 탭에 코너 리핑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선택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들 선택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리핑할 수 있는 부분들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시면 체크 표시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마침 눌러주시면 원하는 부분이 리핑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파트도 1번 파트와 똑같이 도구템에서 얇은 파트를 판금으로 전환이라는 명령 선택해 주시고 윗면 선택해서 자동으로 판금 모서리가 선택이 되고 판금으로 전환되는 거,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판금은 전개가 가능한데요.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 탭 안에 있는 이 전개라는 명령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개라는 명령을 선택해 주면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준면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선
X축과 원점이 될 모서리 부분을 콕 하고 선택해 주시면 그 기준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개되는 값은요, 중립계수의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립계수의 값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면은 전개장 값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개장을 DXF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해 주시고 전개하여 저장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DXF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형상을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순서 지정형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있는 이 판금 파트는요, 전개장을 사용해서 도면에서도 생성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면에서 들어가는 요소 중에 굽힘 테이블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굽힘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굽힘 테이블 예제 오픈해서 보시면 이렇게 굽힘이 있는 판금 영상 보실 수가 있고요. 굽힘 테이블 명령을 선택하면은 바로 굽힘 테이블이 스스로 번호가 매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은 선택하고 위로 이동, 아래 이동을 선택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순서가 바뀐과 동시에 여기 있는 풍선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원하는 명령을 선택하셔서 필요한 거는 넣어주시고 필요 없는 건 빼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굽힘 테이블은요, 확인을 눌러서 놓으시면은 도면에서도 굽힘 테이블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해볼 명령은요, 비용에 대한 설계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기능인 비용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비용에 대한 설계라는 파트를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를 할 경우에요, 생산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금 가공 비용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명령이 비용에 대한 설계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도킹 패널 부분에 비용에 대한 설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는 바디 형상이기 때문에 먼저 판금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탭에서 얇은 파트를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명령을 선택해서 기준면을 잡아주고 판금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판금으로 변환된 명령이 보이실 거고요. 판금으로 변환되었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옆에 도킹 패널에 있는 비용에 대한 설계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고정 핀으로 콕 하고 찍어 보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조금 더 길게 빼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형상에 대한 굽힘과 잘라내기 등이 요 해석이라는 느낌표라는 동기화만 시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비용을 입력하면은 만약에 굽힘 한번 하는데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곱해져서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비용이 단순 곱하기가 아니라 공식을 이용해야 한다면은 비용 공식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변수 테이블에서 이쪽 부분에 공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 언더바라고 쓰인 이 부분들이 공식 부분에 공식을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트 비용을 두께 곱하기
1,500 더하기 10,000원 이라고 할 경우에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은 업데이트 부분에 느낌표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델과 동기화되지 않았음이라는 경고창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수 테이블을 닫아주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비용이 업데이트 되어서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원형 그래프를 통해서요. 한눈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비용 정보는요. 여기에 있는 인쇄 버튼을 이용해서 인쇄할 수도 있고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엑셀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판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